그 선생님께서 만드신 맘타로 카드가 제가 궁금한데 뭐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저 타로는 기본적인 규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메이저 22장과 마이너 56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네. 제가 지금 이 판 위에 타로와 그 제가 만든 파자 카드도 한번 3장 정도 펴봤는데요. 네. 요 뒷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미나타로인데 그 마이너 카드예요. 그 다음에 네. 요 앞부분은 메이저 카드인데 네. 타로의 정통성을 본다 그러면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카드를 뭐 정통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제가 만든 이 미나타로는 프랑스 마르세유 카드가 모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요거는 제가 만든 맘타로, 맘미나타로고 이제 더불어 설명하자면 요거는 프랑스 마르세유 카드의 10번 타로 카드 운명 카드예요. 그런데 느낌이 조금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이 카드는 지금 뭐 요 마르세유 카드에는 이 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인데 이게 다 3개가 다 이 3마리의 동물이 각각 틀린 것이 아니라 원숭이에요. 그런데 내려가는 동물은 올라가는 동물은 굉장히 귀가 커요. 그러니까 네. 말하는 것보다 뭔가 인생에 있어서 뭔가 힘들었을 때 올라갈 때는 듣는 것을 2배로 하라. 뭐 이런 의미고 네. 최고의 꼭대기에 있는 카드는 지금 그 꼭대기에 있는 건 칼을 들고 네. 굉장히 건방지게 또 권력을 호령하면서 행사하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너무 건방지게 굴고 너무 기고만장하게 살다 보면 추락하는 거예요. 네. 추락하는 카드는 빨강, 파랑 이런 것이 교차되면서 나름 너무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이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 3마리의 동물은 원숭이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 한국 미나타로에는 뱀을 그렸어요. 내려가는 그 추락하는 동물에는 네. 뱀을 그렸고 또 길을 쓰고 올라가는 동물에는 소를 그렸어요. 네. 그 다음에 최고의 상위에 있는 것은 그 닭을 그려서 제가 이 또 그 사주에서 보면 사유축 그래서 오리지널 삼합으로 또 표현도 하거든요. 그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나요? 있죠. 예. 그래서 이 뱀은 요 내려가고 추락하는 그런 의미와 좀 닮아 있고 또 길을 쓰고 올라가는 거는 소와 닮아 있고 네. 또 맨 꼭대기에 있는 닭은 네. 닭이 새벽에 울 때 새벽을 그 깨우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닭이 새벽에 울 때 그 꽃기호 소리와 함께 휘나레로 춤을 추는데 그거는 그 천사들의 춤이다 이렇게 문헌에서는 또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닭이 또 정신적인 그런 닭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정신세계와 연관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요 이제 제가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물 위에서 이렇게 지금 물을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결을 많이 표시해서 생명의 근원이 물결에 있다 이렇게 근원이 물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 그래서 제가 이 운명 카드를 이런 식으로 같이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뜻은 이게 바퀴 또 이렇게 운전대랑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수레바퀴. 그렇죠. 우리 운명의 조타수는 나다. 그래서 각자 삶이 이런 삶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의 삶이 요 삶이 될 수 있고 요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지금 길을 쓰고 올라가면서 꼭대기를 요 정도 와 있지 않을까? 꼭대기로 뭐 이렇게 그냥 다 각기 자기 인생을 이렇게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만미나 타로는 상징을 본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그 원숭이로 신의 모습을 세계의 운명적인 모습을 나타냈지만 동양에서는 12지 중에 사유축을 제가 꺼내서 여기다 배치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미나 카드는 이렇게 동양의 그 상징하고 있는 동물과 매칭시켜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카드의 상징이나 표현들이 동양적 특히 조선 시대 것을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미나타로는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의미는 비슷한데 그 상징성 있는 것들을 조선 시대 거를 동양적인 건데 그렇죠. 조선 시대 거를 갖다 붙인 거죠. 네.
직접 선생님이 그리신 거죠? 그렇죠. 네. 와, 대단하시네요. 자, 정말. 요게 색상이 선생님 것이 훨씬 더 선명하네요. 감사합니다. 아, 뭐 네. 또 이걸 또 이 프랑스 카드가 신비롭다고 또 얘기하는 아.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각자 취향에 맞게 하는데 동양적인 거는 또 새로운 거니까 네네. 또 외국에다가 동양의 한류처럼 알리는데 동양 카드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한국 그러면 지금 카드가. 현재 이 카드가 가장 메인 카드. 이 카드가 이제 메이저 카드 중에서 네. 중앙에 있어요. 아, 중앙에. 10번 카드거든요. 아, 메이저 네. 22장 중에서 중앙에 있는 카드로서 이게 타로를 대표하는 카드다 이렇게 아, 보시면 돼요. 네. 네네. 혹시 또 다른 카드도 좀 약간 더 설명해 주실래요? 다른 카드요. 네. 제가 미나타로를 이론화시키는 과정 중에 작회 신술이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다시 한 번만. 미나타로 카드를 이론화시키는 과정 중에 작회 신술이라는 우리나라 고전서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는 작회 신술에는 뭐 쌀점, 뭐 화투점, 유점, 우리나라 점술에 대한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한자 60자 파자라고 한자 네. 60자에 파자가 소개시켜져 있어요. 그 작회 신술이라는 책에. 그래서 제가 작회 신술이라는 책에 있는 60자를 차용해서 도해 파자라는 60자 카드를 제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각골문으로. 그래서 만미나 타로가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개발이 그 파자 타로라고 해서 한자를 각기 이게 이제 옥자거든요. 옥자인데 이 옥자가 구슬 옥자인데 이 임금왕자하고도 비슷하잖아요. 네. 구슬 옥자와 임금왕자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제가 이 그림으로 나타내었는데 요것을 제가 이게 그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네이버 이런 그쪽에 네이버를 쳐봤더니 네이버 군이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파저점이 있었더라고요. 파자가. 그래서 파자가 문자로 하는 언어 유희 중에 하나예요. 파자 놀이가. 파자라는 그 점에 원본이 있었어요? 그림 원본은 없었으나 한자가 있었죠. 한자로 봤죠. 그런데 저는 한자를 그냥 갖다 쓴 게 아니라 각골문화 시켜서 선생님이 그러면 각골 문자로 개발을 하신 거네요? 개발을 있는 각골문을 제가 집어넣은 거죠. 각골문을 찾아서. 각골문은 예전에 중국에서 그 상형 문자로 각골문화 시켰어요. 그래서 각골문을 보고 예전에는 그 사회적으로 재정일치의 사회였어요. 왕이 정치도 했지만 제사도 같이 지내는 제사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골문에 글씨를 새겨서 그거를 불에 지지거나 깨트린 다음에 그 깨트린 글자의 각도대로 운명을 점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병법으로 쓰인 거는 뭐 기문둔갑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단 각골문으로 우리의 인생이나 그때는 꼭 뭐 사람 각자 인생보다는 비가 올 것이냐 그때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예전에 제사 지낸 거 보면 거의 기우제를 많이 지냈어요. 기우제.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이 각골문을 점술의 형식으로 썼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도 한번 가서 제가 쓴 맘타로 제가 이 카드가 나오면서 그 가이드북 형식으로 각자 또 책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파자 책에는 그 각골문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변천 과정이라든지.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안에 있는 글자는 각골문을 인용해서 가져오신 거고 또 카드를 보니까 색상이 양귀퉁이 있네요. 예, 그렇죠. 이거는 제가 그냥 색을 쓴 게 아니라 요게 지금 이게 옥자인데 옥자 밑에는 한글로 옥자가 써 있죠. 그래서 이 자를 한글을 모르시는 분도 여기 옥자가 써 있기 때문에 이게 옥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 옥은 이응자잖아요. 이응. 네, 그래서 그 한글 자음 오행상 이 이응자는 토예요. 그래서 토를 상징하는 노란색이
색이 칠해져 있는 거고요. 획수상 보면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는 한자예요. 현재 우리가.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제가 그림으로 각골문화 시켜서 그린 거고 요거는 그냥 현재 쓰이고 있는 한자죠. 그래서 요게 옥자인데 이 옥은 몇 획이냐면 하나, 둘, 셋, 넷, 5획이에요. 네. 5획은 또 한자 획수상 5획이 해당이 되는 건 또 토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란색을 집어넣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오행의 그런 모습으로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파자카드에는 각골문이 들어가 있고 음양오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부할 때는 한자 공부도 상당히 될 것 같은데. 한자 공부도 될 뿐더러요. 네. 요것이 한자 공부도 될 뿐더러 요 60자잖아. 60자. 근데 60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부수적으로 이 옥에 또 이 왕자하고 비슷한 또 다른 뭐 그 밑에 또 왕자가 그려져 있으면 뭐 왕위의 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글자도 유추해서 뜻을 알 수가 있죠. 쉽게 표현하면 요게 이제 효자거든요. 효자는 효도할 때 효자인가요? 그렇죠. 효도할 때 효자예요. 그러면 이 효자가 이응하고 히읗은 한글 자음 오행상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이 획수상 이거는 이제 금의 색을 갖고 있어요. 획수가 몇 획이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요게 지금 한글로 쓰여진 한글의 효고, 요거는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는 한자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효자는 늙을로 밑에 아들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효자는 뭐냐면 자식이 노인을 봉양하는 거죠. 그래서 효도 효자예요. 그래서 유추해서 우리가 다른 것도 그림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꼭 60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문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파자 카드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 타로 카드처럼 어떤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나요? 그럼요. 활용하고 있죠. 이제 그런 거를 저한테 와서 배우시는 겁니다. 네네. 제가 조금 그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뒤쪽에 네. 그 액자가 있어요. 근데 액자 뒤에 얻을 득자가 어떤 거는 파랑에 있고 또 저쪽은 노란색이 제가 있어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네네. 네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자, 우리가 사주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길상 문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갑골 문자가 아니고 이거는 길상 문자. 갑골 문자인데 길상은 뭐냐면 길하고 상서롭다 이런 네. 의미로 길상 문자도라고 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주를 볼 때 오행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네. 생년월일 시를 주면 네. 오행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난 사주를 봤더니 난 나무래요. 사주를 봤더니 난 불이래요. 그래서 난 나무래요.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오행에 빗대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얻을 득은 재물을 얻는다예요. 네. 그래서 또 여기 조개패가 있으면 한자에 조개패가 들어가는 거는 거의 재물과 연관된 단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얻을 득이야. 얻다. 근데 요 얻을 득이니까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지금 노란색이나 지금 제가 청색을 넣었는데 청색은 목을 상징하고 노랑은 네. 토를 상징해요. 그러면 사주를 했을 때 네. 그 오행이 너무 부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그 토가 부족해서 제가 노랑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보충을 해줬다고 보면 되죠. 사주에 득이 있지만 네. 또 그 노랑을 보충해줬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청색이 목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청색을 넣어서 목을 좀 보충해 주면서 요거를 이제 책상 위에 걸어 놓거나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게 이제 부적의 개념으로 부적의 개념. 예. 사람들이 미신이다 뭐 이런 말을 하진 않나요? 안 하죠. 이게 오히려 이쁘고 깔끔하니까 가볍게 우리 자기 그림 어디 하다못해 아까 스리랑카나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그린 스톤이라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그린 스톤은 그 원주민 마오리족이 그 그린 스톤에서 뭔가 이렇게 좋은 그런 부적의 의미로 그린 스톤을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목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그 돌로, 그러니까 초록색 돌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만드는 것처럼 그런 의미죠. 각자. 그리고 우리
뭐 이렇게 다윗의 별도 네. 외국 사람 보면 같이 갖고 다니잖아요. 세모 어떤 이렇게. 상징성. 네네네. 그런 것처럼 같은 의미죠.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거는 이렇게 액자를 한자를 하나만 놓기도 하시고 또 뒤쪽에 보면 한자를 여러 개를 놓기도. 저거는 제가 하셨어요? 그냥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 오면 보여주려고 아. 소품으로 한 거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주문을 해서 사조에 맞춰서 제가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찾아갈 겁니다. 사람들. 선생님 또 뒤쪽에 되게 신기한 게 많이 있어요. 네네. 뭐 접시에 뭔가 그려져 있는데 그것도 혹시 선생님께서 직접 이거는 그리신 제가 그린 거를 네. 스캔을 받아서 건가요? 액자 개념으로 이게 뭐냐면 어변성령도예요. 잠깐 설명해. 성령도. 네. 고기가 변하여 용이 된다. 아, 어변성령도. 민화에서는 처음 들어본. 그렇죠. 거예요? 민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민화는 벽사성, 주술성 네. 뭐 이런 상징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면 어변성령도는 과거를 보러 가기 전에 그 과거를 보러 가기 전에 집에다가 저 그림을 걸어놓고 공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게 있었구나. 내가 그 장원급제하기를 원하는 네, 모습으로 마음으로 그래서 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그 결혼할 때 예전에 보면 모란 병풍을 쫙 걸어놓고 패백도 하고 결혼식도 아, 할 때 나오잖아요. 옛날 네. 그림에는 네네. 그게 이제 부부화합이라든지 아. 그게 다 민화적인 의미로는 길상의 개념인 거예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타로도 그렇고 이 문자도 그렇고 이 문자도 각골문도 그렇고 이 민화도 그렇고 길상 이런 개념이 정말 잘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어울리고 잘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또 그림 중에서 엄청 또 크게 그리신 것도 있어요. 보니까 네, 그거 뭐죠? 하나 또 설명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아이고. 요 그림 같은 경우에도 너무 아까 그 멋져요. 어변성령도예요. 요 그림은. 오. 그래서 고3, 고2 학생들이 요 방에 엄마들이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이들이 그 대학교를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으로 이 그림을 가지고 가서 걸어놓죠. 이거는 그래서- 희망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작품성도 있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그래서 네. 어떨 때는 이게 그 토가 노란색이 필요한 애기들은 네. 제가 여기다 노란색으로 그려요. 금분으로. 근데 이 친구는 빨강색이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붉은색이. 이거는 선생님이 그리시긴 하셨는데 누군가를 생각하고 지금 그렇죠. 그리신 예, 예. 거예요? 네네. 너무 멋진 그림이네요. 네. 그리고 요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요 그림은 여기다 볼까요? 와. 길자지요, 길. 저는 무슨 지도인 줄 알았어요. 길할 길자인데 네. 사방으로 길한 일이 생기라는 의미로 사방으로 해서 길자를 만든 거예요. 그런 건 어디 뭐 관공서나 이런 데 걸려. 관공서도 좋고요, 사무실도 좋고요. 뭐 집에도 걸어, 뭐 거실에 걸어도 나쁘진 않죠. 이런 글자나 이런 글자는 원래 있었다고 했잖아요. 파자에. 그렇죠. 60자가 정해져 예. 있는 거를 선생님이 각골 문자로 하시는 거고 각골 문자 한 것을 다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선생님의 아이디어. 뭐 저죠. 예, 여기 이렇게. 선생님 예술가시네요. 진짜 아, 네. 너무 멋지시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그림들은 그거는 선생님이 또 그리신 건가요? 아니면? 저거는 이제 제가 민화인데 네. 저기 책가도거든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왜 민화 중에서도 막 어떤 분들은 꽃에 집중하시는 분 있고 어떤 분들은 물고기에 집중하시는 분 계신데 저는 문자, 책가도 뭐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파자 자켓신술에서 이 파자 60자를 봤을 때도 확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책가도나 문자나 이런 거를 되게 제가 선호해요. 선생님 보니까 이런 민화 작품이 되게 많으신데 이걸 시작했으니까 끝을 보자 이런 마음. 근데 제가 이게 처음부터 그런 20여 년 전부터 만들고 싶다. 근데 타로를 진짜 열심히 하시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타로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타로. 그러니까 타로가
꼭 우리나라 미나타로가 아니라도 고양이 갖고도 타로를 만들 수 있고 하트 모양을 갖고도 타로 78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 네, 예, 예. 누구나 다 자기의 전설, 자기의 히스토리. 그렇죠.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음. 카사노바 카드라든지 해서 네. 카사노바의 일대기 속에 들어간 인물을 갖고 78장을 만들 수 있고 킹 아더 그래서 아더왕 카드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만의 카드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상당히 흥미진진한 이야기. 예, 예. 그런데 저는 그냥 뭐 주문처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된 것 같아요. 저는 뭐 열정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진짜 이게 마음속의 주문 이런 거는 불가항력인 것 같아요. 정말 결국은 되네요. 네. 저도 신기해요. 저는 이제 선생님을 알게 되면서 선생님이 이런 타로 카드나 이런 미나 카드 또 파자 미나 네. 파자 카드 이런 네. 거 하시는 거 보고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제자를 길러내면서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네네. 사실은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또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시키고 싶은지. 네, 제가 이제 이 뭐 저한테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 뭐 하여튼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네. 거의 이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파자가 개발 카드가 나오기 전부터 네. 예, 한자 타로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도 없나요? 없죠. 이렇게 중국에 타로 카드는 있는데 이렇게 파자를 이렇게 구성해서 그림화 시킨 거는 제가 최초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또 한자를 또 어려워하는 세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한자가 뭐 같을 여가 있다 그러면 여자가 말을 하다, 이 여자는 뭐뭐처럼 뭐 이렇게 쓰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 같을 여자가 이제 우리가 점수라 시켰을 때 뽑게 되면 너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풀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뭔가 뜻은 있고 한자가 뭐 키워드는 있지만 이거를 도형화 시킨 거는 제가 그러니까 한자를 도형화를 시킨 거는 제가 최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파자라는 걸로 상표 등록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지금 현재 한자가 혹시 조현병이라고 아세요? 우울증 같은 거 말씀. 그렇죠. 근데 조현병이란 단어를 우리나라는 정신병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과 쓰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조현병이란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예. 근데 조현병이 한자예요. 한자. 네. 예. 그래서 어떤 한자죠? 그게 고를조 네. 거무련 줄현. 그래서 줄이 고르지 않다. 뭐 이런 의미예요. 조현병이란. 그러니까 머리에 뇌가 이렇게 이제 꾸준히 작용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자는 굉장히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한자 교육으로 병행해서 이게 평생교육원이나 뭐 이런 데서 또 뭐 저는 하고 싶은 게 바우처, 예, 그거를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그 소망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꿈이에요. 그쵸. 원이에요. 예. 바우처를 통해서 예. 어려우신 분들 예, 또 가리키고 그리고 또 이것이 직업적으로도 하고 또 아이들한테는 이런 이제 좀 사실 한자가 우리 그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깊이 관여가 되고 오히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고. 타로 카드를 아이들이 사용해도 무리가 없나요? 그렇죠. 한자를 배우게 되죠.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한자를 배우게 되고 이거 60자를 배우게 되면 원리를 알아서 다른 자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꼭 이 60자만 아는 게 아니라. 그럼 선생님은 한자 공부 차원에서. 그렇죠. 예. 아니면 그 타로를 통해서 또 인생을 알 수 있다고. 타로는 심리를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타로를 가지고 왜 점수를 하실 때는 안 보고 뽑잖아요. 네네. 이렇게 안 보이게 해서 뽑는데 심리 분석을 할 때는 보이게 해서 타로를 고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보호감찰소 같은 데 가면 청소년 아이들이
뽑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또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게 가서 타로를 놓고 하면 얘네들이 학생들이 그 청소년들이 마음을 안 열어요. 근데 타로를 이용해서 뽑게 하고 하면 이게 도구예요. 상담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성적으로 조금 문제가 돼서 오는 아이들은 여지없이 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카드를 뽑아내는 거를 봤고요. 손버릇이 나쁜 애들은 여전히 손을 감추는 카드를 뽑아서 제가 타로를 그 아이들을 놓고 뽑다 보면 아 얘는 성 문제로 왔구나. 아 얘는 그런 그 뭐야 이게 손버릇이 나빠서 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예. 그러니까 이게 그 치료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그 이 도구를 활용해서 그 상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일반적인 그냥 말로 하는 상담보다 훨씬 더 부과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선생님 카톡에 네. 문화예술 강사라고 예. 써져 있어가지고 제가 선생님 어떤 의미로 문화예술 강사를 제가 하실까라고 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 뭐야 서구문화원 네. 그 문화재단에서 네. 그 예술 강사를 뽑아요. 그때 제가 네. 이제 그 신청을 해서 네. 예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술 강사로 계속 이건 뭐 예술 강사 뭐냐면 그 단체에서 네. 그 재단에다가 내가 이런 교육을 이런 받고 싶다 그러면 재단에서 그거에 맞는 강사를 거기다가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화로 예술 강사를 하고 있죠. 선생님이 이런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이런 걸 개발을 하셔가지고 선생님을 보고 탐내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뭐 탐내는 것보다 스토리는 없나요?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사람을 또 살린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작은 생각이지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데 이것이 돈벌이로 활용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큰 비전을 주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진짜 뭐 그 사람들 중에서도 생각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사람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사업하자 뭐 이거 하자 뭐 이런 사람들은 있는데 돈벌이를 하는 건 일단 선생님이 마음으로 또 배제를 예. 저는 교육적으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상담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지금 현재 선생님이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네네. 아까 서울에도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많은 모임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전국의 많은 제자들 예. 타로 카드를 활용해서 가르쳐야 되고 또 앞으로도 뭔가 학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줌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줌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개인적으로 또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몇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배우고 있는 분들은 제가 3분 이상 팀이 이렇게 몇 팀이 있는데 항상 3명씩 짝을 이뤄요. 저까지 4명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팀이 몇 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대면하지 않고 줌으로 계속 이런 수업을 하셔도 네네. 큰 무리는 없죠. 예. 그리고 이거는 또 질문하고 틀린 건데 네.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경상도 쪽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파자를 이게 사신 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한테 이런 걸 개발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저는 기분 좋더라고요. 또 네. 그게 그분한테 굉장히 뭔가 도움이 되셨나 보죠? 그런지 하여튼간 저 너무 제가 그거 뿌듯하셨겠어요, 그 한 분 전화로 저는 굉장히 네네. 설레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면 정말 좋겠죠. 저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으신 분도 많고 활동이 굉장히 많이 위축됐는데 선생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 가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 되기 전이었으면 더 활성화됐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적응하면서 또 지금 이제 제 생각인데 코로나 전에는 이제 대면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네. 저는 이제 그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앞으로는 네. 이제 온라인 세대가 될 것이고요. 이제 당분간은 네. 온라인, 오프라인이 공존하면서 사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선생님은 이제 지금 생활에 만족하고는 계시는데 전에 했던 유치원 사업과 지금 현재 이제 직업을 전혀 네. 바꾸셨잖아요. 네. 마음의 변화가 뭐 그때랑 지금이랑 뭐 꼭 저울로 어디가 좋냐라고 물어보면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지금의 그 생각은 어떠신지 예전에 유치원 할 때는 네. 그 사실 유치원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엄마들 상대하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네. 엄마들의 그리고 선생님들은 다 가리켜요. 잘 가리켜요. 네. 그래서 그 유치원에서 엄마들 네. 상대하는 거랑 네. 지금 현재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개별적인 상담도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네. 그동안 20년 했으니까 또 저를 또 따르는 단골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하고 저는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나이도 제 나이가 어렸고 네. 사실은 지금은 오히려 더 만족해요. 아, 오히려 예, 지금 예, 현재.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유치원 이런 것도 사명감도 있었겠지만 엄마들 상대하면서 그런 제가 그런 스킬을 익혔던 것 같아요.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네. 그럼 선생님께서는 뭐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어요. 타로 카드나 미나 그림을 그리시면서 뭐 인생의 목적이나 뭐 철학 같은 것을 근데 이제 그것이 네. 제가 막연하게 타로를 만들고 싶다 이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인간문화재와 제가 결탁을 해서 제가 그때 그림을 뭐 안 했으니까 미나. 타로를 미나 네. 그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타로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타로에 대해서 그림은 못해도 잘 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림을 배운 거예요. 미나를. 그래서 아. 미나를 배운 지 한 10년 됐거든요. 1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린 미나가 나온 거죠. 아,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미나를 지금 그리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처음엔 탱화부터 했어요. 탱화. 아. 탱화는 근데 아주 세밀해서 눈도 막 집중해야 돼요. 미나보다 더. 그래서 이제 미나를 이제 하게 됐는데 지금 그림 재밌어요. 재밌고 또 제 그림 또 사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선생님 정말 인고의 세월을 사신 것 같네요. 네. 혼자서 꾸준히 해야 하는 네. 어떤 작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카드를 꺼내는 순간은 사람과 만나지만 네. 그 외의 밑작업은 뭐 그렇죠. 스스로 계속 계속 해야 하는 나와의 네. 싸움 싸움이었어요.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싸움인지도 모르고 했어요. 내가 이거를 그려야지 뭐 이게 아니라 해보자 뭐 이러면서 시작한 것이 결과물이 나온 것 같고요. 계획을 하고 내가 며칠까지 해야지 이거를 내가 미나를 그리기 위해서 아니 타로를 그리기 위해서 미나를 배울 거야. 물론 마음은 그랬지만 뭐 그런 결과물을 막 좋아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아서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결과물이 나온 거죠. 결과물이. 이게 그러니까 여기 사무실에 있는 이 그림들은 다 선생님이 제 거예요. 작품이신 예. 거죠? 네네네. 오, 대단하십니다. 다 저게 A3 사이즈로. 네네네. 아유, 정말 저런 그림들을 탐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아요. 많은데 이제 제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 네, 제가 뭐 똑같은 그림을 여러 장 그리시기도 하나요? 아니면 그러진 않아요. 그리진 네. 않고 제가 그 고호 아시죠? 네. 귀 이렇게 네, 고호라는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그 고호가 이제 그 어린이들이 나중에 그 영화상 보면 네. 애들이 와서 네. 그 고호가 자살한 게 아니라 네네. 죽었어요. 그 애들이 와서 그거를 막 말하면 시체말로 막 함부로 해서 이 사람이 다쳐서 아프면서 죽었거든요. 근데 영화상에는. 근데 고가 그 아이들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안 해요. 내가 다쳤다라는 소리를.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고를 정신이 이상자 뭐 이렇게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영화에서 본다 그러면 고는 정신의 세계가 되게 깊었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죽어서 이렇게 외국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간에 사람이 보이는데
죽어서 온 그 문상객들이 고흐의 그림을 하나씩 가지고 가요. 그 아. 영화상에.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나는 내가 그린 타로 그림을 나를 좋아하는 타로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다. 내가 죽어서 나눠주지 말고. 근데 지금 저 유명하지 않잖아요. 한 2, 3년 뒤에 좀 유명해지면 네. 제가 그린 이 타로 이 그림을 나눠줄 거예요. 전시회를 해서. 그래서 안 팔아요. 아, 네. 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거 기념하고 싶어요. 지금도 뭐 돈을 뭐 한 장에 뭐 몇백씩 달라고 팔라고 이러는 사람이 있긴 한데 저는 그럴 생각이에요. 저를 좋아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타로 기념관이나 이런 걸 보관하지 않고 선생님은 뭐, 그냥 예, 훌훌 예.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선생님은 타로 카드 하나랑 또 파자 카드 하나가 예. 완성돼 있고 네. 요즘에 뭐 또 집중하고 있는 어떤 것 그거는 지금 그 타로가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타로를 지금 또 작업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 파자도 네. 그 지금 파자는 한자 60자를 파자 한 건데 네. 사실은 그 타로 파자 그래서 타로 카드 78장을 파자화 시켜서 또 만들고 있어요. 아, 타로 카드 예, 70장을. 예, 78장을. 78장. 그래서 지금 정말 대단한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이제 뭐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어차피 우리나라 타로를 만든 사람으로서 하나 갖고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한국적인 거를 또 외국에서는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그 좀 이쁘게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만미나 타로는 정통을 제가 주기 위해서 약간 어설픈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려고. 근데 지금은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은 되게 이쁘게 작업이 되고 있어서 약간 퓨전. 그렇죠. 그렇게 작업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정통 타로보다는 좀 싸게 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카드가 나와야지 잘 팔리지 않을까. 네, 대중화를 시키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몇 개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그 카드를 만들 수 있는 그 팔 수 있는 사이트 네. 그 뭐 두 개 갖고 안 되잖아요. 몇 개 이렇게 더 만들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카드를 작업한 사람들 거도 제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카드만 전문적으로 팔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타로 전문. 네, 그러니까 한국 타로. 한국 타로. 어쨌든 선생님이 강주에 계신 것이 저희는 정말 영광이네요. 아유 무슨 말씀을. 제가 이제 부흥해야죠. 부흥.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코로나19에 큰 영향도 없으시고 또 이제 하시는 일 자체가 이 코로나 유행을 거치면서 이제 요즘에 또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아가지고 네네. 다시 또 정상적인 생활을 될 거라는 막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뭐 바뀌신 코로나가 끝나가는 아니 끝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시점에서 어떤 생각들이 나는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이 완화되겠죠. 완화되면 그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삶의 그 패턴들이 네. 이제 예전까지는 아니래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아니래도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사회적이고 그다음에 기후적이고 뭐 이런 세상적인 것이 좀 뭐 예전처럼 막 그 자연스러운 건 없잖아요. 내추럴적인 게 자꾸 변화되니까. 그래서 뭐 또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또 AI가 또 판을 치는 세대가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미래는 코로나 이전보다 또 더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는 그 TV나 뭐 이런 데 드라마를 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차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신이 살고 있는 게 5차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4차원의 세계를 우리 그 경이로운 소문에도 보면 뭐 유흥으로 간다 그러는데 거기가 살고 있는 세대가 4차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많은 방송들이 뭐 귀신을 왔다 갔다 하고 귀신을 보고 만나고 네네. 뭐 이런 것이 4차원의 세계를 가는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바뀌죠. 그리고 사주가
이렇게 정해진 규칙 안에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네. 사주의 이런 학문적인 부분을 AI한테 집어넣으면 어쩌면 인간보다 더 논리정연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나 이런 것은 이제는 인간이 똑똑해서 다 초월하는 시대가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현재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는 AI도 잘 모르거든요. 마음을 읽는 로봇. 그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아. 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 속을 어떻게 알아요? 야. 그러니까 이런 미래적인 상담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이제 차원을 틀리게 하면 그래서 이 상담은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코로나가 끝나가면 코로나가 어쨌든 이렇게 쭉 이어져 오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 저는 외형적인 이제 거 말고 내적으로라도. 내적으로 그 외형적인 거는 이제 사주를 보는 사람들, 타로를 보는 사람들은 힘들었겠죠. 근데 어떻게 제가 공교롭게도 개발이 되면서 맞물려 갖고 이제 학생들이 오게 된 것은 너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제 직업상, 네. 제 또 일하는 일터상 이제 저의 분야를 말씀드릴 때 변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런 식당을 하시는 분, 뭐 이렇게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변해서 미래를 좀 공부해서 미래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다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그 약도 네. 지금은 우리가 무슨 약을 지러 갈 때 뭐 암 환자들이나 뭐 당뇨 환자들이나 당뇨 있으면 고혈압 있고 뭐 이러면서 약이 막 종류별로 있잖아요. 네. 미래는 약국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그래요? 약의 그 성능을 해서 캡슐 하나에 다 집어넣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알을 먹는 게 아니라 너 뭐가 안 좋아 치매 이렇게 해서 캡슐 하나로 만들어서 먹는다. 맞춤형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미래에 없어지는 직업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가 되면은 그 이렇게 이제 전기로 가잖아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있고 그래서 그 시골에 사나 도시에 사나 네. 별로 크게 차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시골에 가서 살아도 크게 오히려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자급자족해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각자 그거를 또 우리보다 앞선 외국도 있고 또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잘 공부해서 준비해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 공부도 있고 실질적인 그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100% 취하면 안 되지만 또 그네들이 말하는 게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공부한 만큼 그걸 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보니까 어떻게 막 갑자기 막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가. 그렇죠. 아니 실질적으로 커피숍도 네. 로봇가 커피 파는 데가 있잖아요. 그 지금 AI 준비해야 돼요. 혹시 선생님이 만든 타로 카드나 파자 카드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씩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가는 그 날을 그날을 염원하며 화이팅 해야죠. 참 재미있는 선생님이 정말 앞으로도 하실 일이 네,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절대로 코로나 전에로 상황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변이가 나왔대잖아요, 코로나도. 새로운 것이 또 나오고 예전에 그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이 유럽에서. 죽었잖아요. 네. 유럽에서 뭐 이런 것들이 그것도 뭐 전염병이랑 똑같죠. 지금 코로나19하고 틀릴 게 뭐 있겠어요. 말만 틀린 거지. 최근에 선생님께서 또 어디 신문사에 칼럼 계속 지금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그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그 광주에서 그 오늘의 운세랑 오늘의 운세 거기 어떤 신문이라고는 좀 그런데 한 3군데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 그 광산구에서 원래 있었던 그 저널인데 그분이 이제 그 새로 변모하면서 제가 이제 그
같이 그 칼럼자로 동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기는 주마다 나와요. 한 주의 운세와 그다음에 이제 칼럼 지금 현재 운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는 그 뭐야 파자에 대해 쓰고 이제 저한테 이 공간을 줬어요. 네. 그거를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 시리즈로 운에 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저희는 저 기억으로는 재미삼아 그런 운을 보는데 네네. 집필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재미삼아 봐야죠. 운세는. 운세는 왜 그러냐면 그렇죠.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게 제가 다수기 때문에 네. 이 다수를 위해서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맞는 사람은 엄청 잘 맞고 네. 안 맞는 사람은 아예 안 맞아요. 그게 네. 그리고 이제 운세는 그런 개념이고 네. 칼럼은 이제 그 제가 운에 대해서 지금 쓴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한번 좀 읽을만 하죠. 제가 압축해서 얘기하는 운에 거니까. 대해서 꾸준히 연재를 하고 계시죠. 예, 예. 제가 그거를 이제 저한테 할애됐기 때문에 한 달은 운에 대해서 하고 한 달은 뭐 또 복에 대해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선생님 코로나에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활동을 하고 아, 그러니까요. 왕성한 제안이 활동을 들어와서 계시네요, 듣고 그게 보니까. 예. 근데 재밌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정말 활기차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선생님이 집필하시는 또 칼럼이나 또 이런 타로 카드를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셨지만 네네. 결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겠잖아요. 그렇죠? 많은 좀 사람을 다 100% 이게 이해해 지금 저를 만나러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네. 사실 인생이 너무 살기 좋아서 오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쵸? 아, 문제가 있어서 오잖아요. 네. 그쵸? 아, 좋을 때는 자기네들끼리 좋아. 근데 네네네.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에 부정은 없다. 부정은 없다. 없다. 긍정만 있다. 저는 이제 음. 그런 생각을 갖고 서로 대화를 나누죠. 또 궁금한 거는 이 타로 카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자기 현상을 인지하는 거죠. 인지하고 또 이게 치료가 되면 어떤 이제 우리가 그 원래 상담자는 네. 들어주는 걸 잘해야 돼요. 아, 그쵸? 네. 뭐 너 이거 해.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종교적인 상담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종교적인 상담에 들어가면 기독교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가면 나 참아야 된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진짜 상담은 우리가 살인자가 상담을 해도 정죄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죽이고 왜 그 사람 자신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힘들어서 왔기 때문에 내 생각? 제가 타로를 처음부터 만들어야지 하고 19년 만에 만든 것처럼 네. 생각이 또 지배해요. 그것이 100%가 아니에요, 타로가, 사주가.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환경,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말이 바뀌면 말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을 바뀌면 언어가 틀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들어주는 거 잘해야 되고 진짜 얘기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말로 지은 죄를 구업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구업을 짓기 딱 좋은 직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렵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인성이 제대로 또 우리가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와갖고 또 이걸 물어보고 선생님 하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거든요. 절대 최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들어주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해서 가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젊은 애들은 네. 제가 이제 가리키면서 얘기해요. 이제 원래 이제 좀 이제 그런 기질이 있는 데다가 그래서 너 이렇게 안 돼. 뭐 이사 못 가. 이 남자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알려줘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해하고
또 이제 그거를 적용해서 사는 거죠. 음. 그래서 아이들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오면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네. 그러니까 며칠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아요. 며칠 전은 아니고 누가 전화가 왔어요. 네. 선생님 남자애야. 네. 근데 전화가 왔는데 이게 몇 시에 상담하고 싶은데 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와도 된다고. 근데 내가 주사를 맞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주사 맞았거든요.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날 당일로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상관없다는 거야. 근데 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아. 깜짝 놀랐어요. 응, 그 15살인가 16살이야. 남자애였어요. 네. 왜 왔니? 그랬더니 자기의 인생이 궁금하대. 아. 저는 진짜 여지껏 오랫동안 상담했지만 그런 경우가 네. 뭐 진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왜 알고 싶니? 그랬더니 자기가 성적이 지금 떨어지고 네.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잘 안 된대. 그래서 학교를 그만둘 것인가? 아. 고등학교를.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알고 싶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가는지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그만둬야 된다고 했을까요? 뭐라고 너는 네. 물론 지금 보면 작년까지는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는 공부운이 안 좋아서 공부를 이만큼 하면 이만큼 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만큼뿐이 안 나와서 네가 스트레스겠구나. 그래서 그런데 후반에는 좋아지니까 잘 견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가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니냐.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는 부분은 혼자서 결정하면 안 된다. 왜 미성년자라고 법적으로 해놨겠냐. 그래서 선생님이나 부모님하고 그만두는 건 꼭 의논해서 결정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렇게 상담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랬더니 알겠다고 진지해갖고 갔거든요. 그리고 좋아진다. 근데 이제 진짜 좋아졌어요. 이제 제가 보는 그 타로를 봤을 때 그래서 나온 거를 무조건 좋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원리적으로 얘기를 해줬죠. 그러고 나서 걔 가고 나서 내가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너 안 돼, 지금 못 해. 근데 후에는 좋았는데 지금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지금 더 실망하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타로를 제가 가리키고 또 사주를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타로나 사주는 상담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건 없고 시어머니 나빠. 그러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라고 알려줘야 되고 시어머니 좋아. 근데 공부하지 말아라 그러면 시험 붙을까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타로나 사주도 배워야 되지만 그에 부응할 수 있는 내가 애들한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책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책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뭐 성경이나 불법이나 뭐 이런 거를 해서 제대로 된 그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 얘기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도 그렇죠. 오더라고요. 되게 정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렇군요. 이제 선생님이랑 장시간 동안 이야기 말씀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제가 드린 질문 외에 선생님 뭐 특별히 그냥 뭐 기록에 남기고 싶다 뭐 이런 부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셔도 되는데 편안하게. 아 그래요? 네. 뭐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불가명운이라는 소리가 있거든요. 함부로 운명을 논하지 말라 이런 소리예요. 불가명운. 네네 함부로.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할 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있을 때 그 사람 옆에 5분 정도 얘기를 들어주면 자살을 안 할 수 있대요. 정말 급박한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거나 힘들어 있을 때 누구한테 멘토를 하나 정해서 정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멘토가 있으므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조금 더 제대로 된 멘토를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각자 사람들한테 그 자기 생각에 자기 아집에 빠지지 말고 힘들수록 멘토를 항상 둬서 멘토와 상의하고 연결해서 조금 밝은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개인이. 그래서 제가 왜 불가명운이라고 했냐면 그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명운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것대로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멘토, 정말 좋은 멘토를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를 권해주고 싶어요. 네. 그러면 네, 꼭 한 사람, 두 사람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주변에 좋은 멘토를 두는 걸로 또 그렇죠. 새겨 듣고 예. 지금까지 어쨌든 저희 질문에 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제가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이야기를 가름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